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할 겁니다. 드디어 스타링크가 승인이 됐습니다. 일단 스타링크가 승인이 됐고 단단히 준비들 하셔야 될 겁니다. 스타링크. 이거는 제4의 통신망이 아닐 겁니다. 어,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신세계, 뉴 월드, ENC와 민간 기업 체결이 됐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통신사를 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4의 통신망인 스타링크를 쓰는 거는 보통 스타링크 쓰는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누가 쓰냐? 어업하시는 분들 있죠. 배 타고서 고기 잡고 원양어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게 잡고 막 이제 대게도 잡나? 오징어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배 위에서도 통신이 잘 터지는 게 스타링크들 많이들 쓰십니다. 거기 안에서 뭐 자고 먹고 자고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뭐 이제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스타링크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잘 터지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게 체결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 추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추종. 뭐 10월 11일 빔 되기 전에 숏 들어가서 먹은 계정. 이번에는 뭐 잡았다. 이런 식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추종 자체가 굉장히 어, 리스크가 크다. 그게 꼭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하나 참고를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된 지표인데요. 올해 6월 23일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이때 미리 BTC ETH 수호를 공매도 들어간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삭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런던에 위치해 있는 2002년에 설립된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구간부터는 크립토 쪽에 투자를 좀 늘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루콘 체인에서 온체인 데이터로 분석한 것들을 보시면 자, 하이퍼리퀴드의 포지션은 하이퍼리퀴드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곳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 CEX죠. 이제 덱스기 때문에요. 덱스는 포지션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포지션이 노출되는 게 조금 꺼려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투명하다. 그러니까 청산되는 것도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청산되고 누군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 자, 그 중에서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소름 돋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들 볼 필요보다는 지금 이걸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삭스 캐피탈은 두 개의 지갑으로 하이퍼리퀴드에서 지난번 6월 달에 이더리움 공매도 한 2,800억치, 비트코인 공매도 2,500억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솔라나, 아스터, 펌프, 플라즈마, 수이, 파트, 인젝티브, 도지 모든 코인들을 공매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펀딩비도 꽤나 sulsul하게 얻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너무 빨리 잡은 건지 약 450억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포지션들을 다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했어요. 두 번째 계정은 모든 게 다 수익입니다. 비트코인, 하이프, 이더리움, 펌프, 파트코인, 수익, 아스터, 인젝티브, 리플, 솔라나, 도지 모든 포지션들을 공매도를 잡고 있다. 이건 어떤 시그널일까? 자, 지난번에 10월 11일에 엄청난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지션을 전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지션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 걸까요? 아브라삭스. 뭔가 상징적일 수도 있죠. 여기 닭의 탈을 쓰고 있는 신을 뜻하는 아브라삭스. 엔키피드라고도 불리는 뭔가 좀 종교적인 세력들만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과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태양신을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태양신까지는 아니고, 이 중에 뭐 관련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들 있죠.
그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관련이 있다의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아브라삭스 캐피탈이니까 한번 그냥 유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언제 포지션을 정리를 할까? 지난번 10월 11일에도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도 정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더리움은 너무 빨리 들어가서 손실이었는데 양전을 한 것도 있고 이더리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익이에요. 이들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과연 정리를 언제 할까?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 300달러, 비트코인이 10,000달러 갈 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다가올 재료가 정말 엄청난 거대한 재료라면, 그게 3차 세계대전,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6월 달에 잡았던 포지션이 양전을 했음에도 지난번에 10월 11일 엄청 큰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한 게, 이거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포지션을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스위칭을 하는 날이 저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할 자료가 또 있는데, 아브라삭스 캐피탈은 지난번 6월 달에 포지션을 잡기 전에, 6월 23일에 포지션을 잡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에 8억 3,7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숏 배팅을 한 겁니다. 사실 숏 배팅 금액이 해칭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8억 3,700만 달러 대비해가지고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거는, 해칭보다도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이제 낮게 한 건데, 뭐 어디 거래소에서 숏을 잡았을 수도 있고, 어, 뭔가 이제 가격 하락하는 것들을 좀 이제 좀 해칭하기 위해서 숏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숏 포지션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게, 5월달 말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6월달 한 중순쯤에는 일부 물량들을 매도를 하고 공매도로 전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후행 결과만 예상을 하면 됩니다. 이들은 어쨌든 공매도를 잡고 있고요. 물량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10월 11일에. 그리고 그 사이에 미체결 약정 물량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조작 수준이에요,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체결이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가격은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매도 호가를 담당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매도봇을 그냥 꺼둔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폭락을 안 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만을 위해서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매수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상황은 현물 청산이 되겠죠. 현물 폭락.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왜 그런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 뉴월드.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막을 수가 없고. 제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펭구 말고는 7월 달에 펭구랑 한 번씩 말씀드린 거 있죠.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 민코인은 4월 달에, 이거 두 개 정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민코인을 말씀 안 드린 건 그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2024년에는 제가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1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에 뭐 웬부터 시작을 해서 페페, 플로키 뭐 여러 가지 민코인 리서치 많이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트코인 불장은 없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두 가지 이 핵심.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왜 민코인 리서치를 많이 안 드렸냐면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페페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펭구 정도 빼고는 돌파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아예 다루지 않았던 MEW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물론이며 신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좋은 시장도 올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말씀드릴 건데, 지금 너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포지션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다가오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왜 발생을 하는가? 이거는 단순히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희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나왔던 크루드 오일의 엄청난 대폭락빈과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거는 세력들 간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만 달러 찍었다 이 정도랑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0달러 빔이랑 비슷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크루드 오일이 왜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는가?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을 했었죠. 코로나 빔, 코비드 빔. 자, 근데 이제는 크립토와 주식 차례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도 세력들 싸움이에요, 사실. 세력들 간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이제 골드죠. 골드. 자, 금광이 발견됐다. 뭐 작년 기사를 인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 발견된 기사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굳건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좀 불안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재료로 이제 쓰여졌다가 결국에 더 크게 올라가기 전에 숏 매집을 위한 이런 재료일 수도 있거든요. 자, 골드는 어디가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나오죠? 최근에 중국.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미국. 물론 둘 다 균등하게 있습니다. 균등하게 있어요. 중국이라고 골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내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외적으로다가 이제 외부에 있는 중국계 대부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골드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극과 극의 대립을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미국의 근본이제 이후에 진행됐었던 금에 대한 보관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직면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유일한 지금의 약점일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아직 당장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남아있는 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골드. 규칙을 정하는, 골드를 가진 자가 규칙을 정한다. 이거 4월 20일에 트루스 소셜에 나온 거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먼저 선빵을 맞게 되는 곳은 어디냐? 그게 골드일까? 그게 비트코인일까?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먼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을 골드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대한 안 나오려고 막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액션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 2025.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거 종전함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죠. 어쨌든 가격이 폭락하는 것과 전쟁이 나는 것들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먼저 선빵으로 직면됐을 때 이 게이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일리의 법칙이 3차 세계대전이 오냐, 막냐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갑자기 또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도네츠크 이거 다 넘겨주는 것들, 러시아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게 우크라이나 일부 땅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받아들여라.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계속 싸우겠죠,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인데 우리 다시 되찾아야지.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나토 형님들 부르겠죠. 나토 형들 부를 거예요. 어. 미국이 러시아 편 들어주고 있어. 나도 도와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지속됐던 기간들이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러시아가 더 큰 무기를 꺼내들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질서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서 재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큰 무기.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종말의 라디오 같은 곳에서 도미니언이라든지 그 오스링크라든지 이런 미사일 관련된 그런 암호들이 나왔죠. 이런 종말의 라디오에서 단어들이 나왔을 때가 이제 2022년에
2월 21일 침공하기 직전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은 전쟁 중인데 이런 게 나온 게 신무기들을 꺼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연결이 되냐? 왜 6월 달부터 쇼 포지션은 모든 것들을 잡았을까? 아브라삭스 캐피탈 이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곳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곳도 있겠는데 온체인 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이런 곳들에서 포지션을 어떤 걸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공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공개된 정도로만 했을 때는 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거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로만 따지면은 이제 선빵을 먼저 때리는 쪽이 먼저 우위를 점하게 될 텐데 결국 그게 승리를 연결 짓는다라고는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3차 세계대전이 먼저 발생하면은 골드가 먼저 상승을 할 거고요. 비트코인과 주식, 코인이 폭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거고, 이거를 일으키느냐, 막느냐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둘 중 하나가 이기는 쪽에서 먼저 발생하겠죠. 막는 쪽으로 가면 비트가 상승을 하고 골드가 떨어지는 거고, 막지 못하는 쪽으로 가면은 골드가 상승하고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이랑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멀리 있는 USD 달러, USDT, 그리고 USDC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군사력 1위는 부동의 1위는 일단 미국이기 때문에 핵보유국 1위, 군사력 1위는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리스크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수요가 있게 될 게 USD 달러, USDT, USD 원, 골드, 실버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 선물, 식품주, 방산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골든 비자가 그때는 빛을 나게 할 겁니다. 골든 비자. 유사시에 만약에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수송기를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바로 이제 즉시 갈 수가 있다. 골든 비자가 그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골든 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비자 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국의 비자는 70억인데 어느 나라는 10억 어느 나라는 5억 이런 식으로 골든 비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뭐 호주 같은 데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어디 나우루 같은 태평양 섬도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의 국제 정세입니다. 단순히 지금 영역을 정치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일단은 대립 관계를 그려지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의 이런 싸움 중에서도 여기는 친 비트코인, 친비, 친골, 친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쪽이 먼저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지는 쪽이 하락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일단 지금 골드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드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3차 세계 대전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피스 2025가 선언이 됐지만 이거를 깨버리고 3차 세계 대전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단순히 비상식량만 대비할 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조금 다루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뭐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를 항상 시뮬레이션을 굴려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나중에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에서 폴란드나 이런 곳들 여기 총 동원 훈련 들어갔거든요. 언제부터? 3월부터. 3월부터 들어갔고 여기 이제 오히려 방산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방산을 수입했죠. 국내에서도 방산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방산을 수입하고 훈련 강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이런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긴장하고 있자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야지만 평화가 가까워질 수도 있어. 전쟁을 피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있어. 학창 시절에 일진이 있습니다. 일진, 이진 이렇게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일진이 만약에 누굴 막 괴롭히려고 해요. 이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두 발 뻗고서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 괴롭히지 않나요? 더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뭐 체급을 키우던가 뭔가 좀 여기서 뭐 독특하게 뭐 괴롭히면 안 될 만한 그런 뭔가 특수한 지위를 가지던가 이래야 되죠. 이게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게 아니고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그렇게 체급을 키우던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3차 세계대전에 대입을 해보면 군사력을 키우던가 훈련을 빡세게 들어가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 나 괴롭히면은 다른 사람이 구해줄 거야처럼 뭐 이제 사우디랑 뭐 파키스탄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과 반대로 가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는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괴롭힘을 당할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전쟁을 피하려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 레드팀과 블루팀의 구조로 보면은 북한,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스라엘, 북중러,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여기다가 나토 이렇게 껴있고 일본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에 뭐 캄보디아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미얀마랑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갈립니다. 이렇게 반반.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핵심은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이렇게 이 레드팀 블루팀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은 3차 세계대전과도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왔던 그 있죠.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미국계 플랫폼들이 해킹을 당한 건지 뭐 점검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플랫폼들이 정전이 일어났고 이거 마비가 됐어요.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남일이 아닌지 아십니까? 아니 미국의 플랫폼도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 한국이라고 뭐 일본이라고 뭐 대만이라고 여기가 멀쩡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플랫폼도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 국내라고 멀쩡하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오히려 경고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됐는데 한국이라고 안 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역할은 북한이 하겠죠. 노스코리아의 해킹 능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라자루스 그룹. 창펑자오도 노스코리아의 크립토 해킹을 경고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더라도 전 세계 충격을 주는 거는 단순히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2조 해킹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그런 접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블랙아웃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블랙아웃. 이게 단순히 미국이라고 통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데 미국계 플랫폼을 쓰는데 접속이 안 됐어. 자,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게 둘 다 안 됐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접속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들어가죠. 통신망도 안 돼. 그러면 필요한 게 스타링크죠. 그래도 미리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심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전시 상황이 되고 전쟁 상황이 돼야지 사이버 공격도 합법이 되고요. 해저 케이블 절단하는 것도 합법이 되고 뭐 예를 들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융자산을 터는 것도 합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상황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개전 시작되고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최근에 공중전 있었죠. 자, 일단은 전 세계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관에서 이스라엘은 신급이에요, 신급. 근데 신급인데 전 세계 생중계가 됐어요. 테라부비라는 수도가 이란의 미사일로 요격이 안 되고서 몇 방이 떨어진 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세계관도 있죠. 이스라엘 빼고 전 세계 세계대전 다 겪는 종말론적인 그런 거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여기 공중전 잠깐 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그 건물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었나 이란이었나 어디 코인 거래소를 털어버렸어요. 코인 거래소 자산을 다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하고 나서 그 코인을 어떻게 했냐? 시장이 내다 판 게 아니고 번을 했습니다. 소각했어요. 이거 샤라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터는 능력이 있다를 샤라웃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란이 털었는지 이스라엘이 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털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능력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란계 거래소를 털어서 그거를 소각을 해버렸다. 자, 그러니까 그게 전시 중에 그 잠깐 이란이랑 이스라엘 잠깐 있었잖아요. 이게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잠깐 단기적으로 국지전 있었는데 공중전 이 사이에 증권사 건물 파괴되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이란 거래소 해킹해도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 중이니까 합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반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초반에 개전 때 어떻게 됐냐? 러시아가 일단 그 우크라이나의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공한 게 아니고 통신망 마비, 인터넷 해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전이 시작이 됐고 이거를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던 게 스타링크가 공급이 됐어요. 스타링크. 언제 한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링크를 거의 주된 인터넷으로 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나 봐요. 위성 인터넷을. 그래서 위성 인터넷이 대체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위성 인터넷이. 그래서 잠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이거를 그냥 무료로 일론 머스크가 제공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전시 중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사용비를 받을까 말까를 하다가 결국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에. 자, 이런 식으로 전시가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합법이 됩니다.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정전, 뭐 해킹, 뭐 아니면은 금융시장 갈취, 뭐 해적 케이블 절단, 뭐가 됐던지 간에 합법이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올 시뮬레이션 한번 굴려볼 필요도 있다. 지금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굴려보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거래소에 있는 머니들이 사실상 전시가 딱 되는 순간 출금이 만약에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사이버 머니가 됩니다. 내 지갑 잔고에 USDT가 블록체인상에 찍혀야지 내 돈이지 그게 만약에 그냥 거래소에만 찍힌다? 그 장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바이낸스 사건으로 인해서 뭐 지갑으로 다들 옮겨라. 돈들 하이퍼리퀴드 덱스 같은 걸로 옮겨라.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무언의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돈이 있는데 은행 시스템이 멈추면 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잔고에 찍혔는데 데이터가 백업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 그러면 그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비슷한 상황들 시뮬레이션을 굴려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피날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시작과 끝도 CZ 바이낸스 창펑자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펑자오가 시그널을 줄 거고요. 창펑자오가 시그널을 줄 거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BNB가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만약에 이제 상장된다.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현물 상장되면은 두 번째로 이제 BNB 체인 민코인 있죠. 이거 바이낸스 상장해 줄 거예요. 바이낸스 어디냐? 바이낸스 현물. 자, 현물 상장을 왜 해줄 수도 있냐면 최근에 이탈했던 고래들이 몇십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바이낸스 내부에서. 선물 거래 하다가 갑자기 현물이 0달러까지 가니까 내 돈 다 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조바심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탈했던 바이낸스 고래들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바이낸스 민코인을 현물 상장해서 유입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BNB 민코인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바이낸스에만 있는 애들로만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 없는 OKX가 이제 바이낸스 대체 거래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2순위니까 여기로 나중에는 언젠가 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OKX 거래소에 없는 코인들이 바이낸스에서만 미쳐 날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BNB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게 불장의 기간이 엄청 길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현물 상장을 한다면요. 현물 상장을 한다면 기간 조심스럽게 한 일주일 봅니다. 일주일 임팩트 있는 한 일주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고점 플래그가 될 것이다. 고점 플래그.
그 일주일이 만약에 내일부터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상장이 된다면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서 잠깐만 10월 21일에서 28일이면 딱 일주일 되거든요. 에이펙 되기 전이거든요. 에이펙 되기 전에. 어쨌든 이 전으로다가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피날레가 나온다면. 특히나 그러면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겠죠. 1, 2, 3대 세 번째는 서브 옵션인데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에 이제 BNB가 현물 상장되는지 현물 로드맵은 나왔으니까 현물 상장 공지만 하면 됩니다. 역대 최고의 이제 시가총액이 상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NB 민코인이 바이낸스에 현물 상장되는지 현물 상장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보너스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이런 곳들에 BNB가 현물 상장이 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BNB 민코인이 기습 상장을 하거나 지난번에 두들 같은 것들 있죠. 두들 이런 것들처럼 상장을 하거나 이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이게 피날레 플래그 시그널일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방심하는 순간 한순간에 만트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제 뭐 예언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트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습니다. 10조가 넘은 게 한순간에 5천억이 됐습니다. 한순간에요. 하루도 아니고 한순간에. 한 4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에. 얼마 전에 있었던 폭락이 새벽에 있었죠? 이것도 새벽에 한순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을 잠을 자지 말게끔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시아권에서 잠들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은 외국 쪽일까요? 외국 쪽? 아시아권이 잠들고 있는 사이니까 서방 쪽인가? 유럽 쪽인가? 아, 모르겠네요. 일단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앞으로 어떤 코인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리플이 됐던 비트가 됐던 솔라나가 됐던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금 알트코인의 불장과 유동성을 기대를 하시려면요. 현물 ETF가 이게 메이저급들이 승인이 돼야 돼요. 신청서는 제공이 됐어요. 신청은 했어요. ETF. 승인을 근데 누가 하죠? SEC가 하죠. SEC 지금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냐? 셧다운. 미친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지. 셧다운 때문에 멈춰 있어요. 셧다운이 언제 풀린다? 원래 10월 중순에 풀릴 예정이었는데 11월 중순 이후에 풀릴 수도 있다. 프리마켓 예상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ETF가 딱 승인이 돼가지고 달러 가지고서 ETF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셧다운이 16일 이후에 풀릴 거라는 예상들이 많으며 그 전까지 현물 ETF 상장이 없는 거예요. 승인이. 근데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건 그 셧다운이 풀리기 전에 국제정세에서 다른 전쟁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ETF가 위기 상황일 수도 있어요. ETF의 투자자들의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는 했어. 가격이 떨어졌어. 투자자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그거 ETF 매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신해서 매도를 해줬어. 왜냐하면 국제 정세에 대한 이제 뭐 대만 전쟁이나 뭐 한반도 이런 이슈가 됐던 뭐가 됐던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투자자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미리 매도를 했다. 그리고 ETF 상장 폐지할 거다라고 공개를 해버려. 그러면 블랙록에 비트코인 ETF 보유한 사람들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죠. 대신에 나 대신해서 매도를 해줬는데 보상도 해주겠대. 어느 지점에? 비트코인 매도한 가격 대비해서 달러로 보상을 해주겠대.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끝이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시작은 FTX였으면 끝은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시작은 미국계 거래소였다면 끝은 중국계일 수도 있고 이게 골고루 한 번씩 미국계, 중국계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